자, 안녕 얘들아. 오늘은 수학 문제집 딱 한 권 풀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많이 풀면은 많이 풀수록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틀린 생각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집을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문제집을 잘 푸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문제집 수만 늘리는 거는 엄청 안 좋은 방법이야. 독에 가까워, 독. 수학은 문제집을 한 권 풀어서 정확하게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알아가는 게 훨씬 좋거든? 실제로 나도 학창시절에 선행학습을 거의 못하고 들어갔는데도 요 공부법을 통해서 내가 학창시절에 거의 1등급을 맞아냈으니까 공부 효과에 대한 증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나 같은 경우는 수학의 정석 실력편으로 이런 공부를 했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환경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하면 돼. 지금부터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그리고 지금 학생들을 지도할 때 쓰고 있는 문제집을 딱 한 권만 풀어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자. 우선 주의할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쉬운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안 돼. 너무 쉬운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배워갈 내용이 많이 없어. 모르는 걸 알아가야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야 성적이 오르는 건데, 너무 쉬운 문제집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애초에 모르는 게 많이 없어. 그런 문제집은 공부가 아니라 실력 체크만 하게 돼. 현재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가 풀 수 있는 수준 딱 그 정도에 대한 체크만 하게 되고 공부라는 과정이 이루어지질 않아. 두 번째로는 너무 문제수가 많은 문제집은 안 하는 게 좋아. 하나의 단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풀게 되면 끝까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 그렇게 적절한 문제집을 골랐으면 이제 나랑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러 가봅시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집이 세팅되어 있으면 이렇게 맞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중에 틀린 문제 혹은 맞았는데 애매한 문제,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서, 자, 여기 옆에다 이제 노트에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적을 건데, 문제 풀이를 적을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놓쳤던 발상들을 적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fx랑 f-x-4를 해석을 못했다.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적는 거야. 노트가 될 수도 있고 해설지가 될 수도 있겠지. 요거는 대칭을 나타내는 거다,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적는 거야. 옆에다가 관련된 내용도 적어 놓으면 좋겠지. x에 대한 선대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펴보냐,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이 부호가 변화한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무조건 대칭성을 판단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오답 정리에 적어내는 거야. 대부분의 영상은 내 수강생이 보니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개념을 적어놓고 딱 끊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해석을 못했어, 그치? 그러면 이제 해설지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직선이랑 어떤 곡선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데, 여기가 x1, 여기가 x2.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나타내는 게 함수값의 평균이니까 한 요 정도, 이 친구가 나타내는 거는 평균의 함수값이니까 한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놓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아래로 볼록하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적고 결론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야. 그리고 딱 끊어. 또 이런 식으로 내가 놓쳤던 문제 혹은 풀었는데 애매했던 개념들을 쭉 너희들이 나열해 나가는 거야, 노트에다가. 여기서 너희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문항 번호를 같이 적어 놓는 거야. 문항 번호를 같이 적어 놓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 노트를 다시 펴봤을 때 어떤 문제에 어떤 개념이 활용됐는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게 돼. 그럼 머리에 고민이 들어가질 않으면서 내 기억에 남질 않아. 결론적으로 틀린 문제를 다시 봤을 때 풀 수 있게 되는 머리에 사고 과정이 발생하질 않아.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문항 번호를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 한 권을 다 만들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다시 한번 풀 거야. 문제집을 다시 풀 때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와 체크해 놓은 문제들만 다시 풀게 될 건데, 다시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을 해설지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리해 놓은 이 노트를 활용해서 이 노트에 있는 내용으로만 답까지 도출해 내는 거야. 그렇게 이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 정리된 노트만 가지고도 이 문제집 한 권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문제집 한 권에서 너희들이 몰랐던 내용이 이 노트 몇 장에 오롯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이 노트만 활용함으로써 내가 푼 문제집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해가기 시작하면 여러 권을 풀 수도 없어 얘들아.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이런 공부는 너희들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 내가 모르고 못 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생각해낼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있겠어. 난이도가 쉬운 문제에서부터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남에게 설명하는 듯한 개념 공부를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놓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흐름도 잡아갈 수 있겠지. 내가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뭔가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꼭 한번 활용해서 공부해 보길 바래.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